여러분, 요즘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엄청난 화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요. 경제 주체들이 모두 돈을 많이 빌렸어요. 가게는 가게대로 많이 빌렸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많이 빌렸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많이 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인상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금리가 오른다는 사실이에요.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까지 오르니까 이게 이제 두려워지는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점대였거든요. 작년 3월, 4월, 5월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순만 하더라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 지난주 현재까지 보면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엄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나 이게 소득 계층별로 보면요. 그 부담은 어느 때보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 0.25%만 오른다고 해도요. 지금 가계대출 대비해보면요. 2조 9천억 원의 금리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0.25%포인트만 오른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기다가 0.5%포인트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5조 9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생기는 데다가 1%가 오르면 11조 8천억 원의 어떤 이자 부담이 생겨요. 지금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소득 계층별로 봤을 때는요. 이 부담이 훨씬 더 위험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소득 계층별로 봤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0.5% 오를 때나 1% 금리가 오를 때를 비교를 해보면요. 1분위 계층은 1% 오르면 이게 5천억 원의 부담이 됩니다. 저소득층이잖아요. 0.5만 오르더라도 2천억 원의 부담이 돼요. 상대적으로 부담폭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2분위 계층, 여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1%가 오르면 1조 1천억 원의 금리 부담이 있고요. 0.5%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6천억 원의 부담이 있습니다. 3분위는 2조, 1%가 오를 때 0.5%가 오르면 1조, 4분위는 3조, 여기다가 0.5% 오르면 1조 5천억 원. 여기다 5분위는요, 더 올라갑니다. 5조 2천억 원에 0.5%가 오를 때는 2조 6천억까지 됩니다. 그러나 5분위는 부자들이니까 4분위도 부자에 준하니까 금리가 오르더라도 이자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분위부터는 좀 위험해지는 거예요. 3분위부터는요. 자영업자나 혹은 저소득층 혹은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계속 들었다시피 가게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정부가 주는 이전 소득은 늘어났지만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도 줄어들고 있죠. 여기다가 사업에서 번 돈, 사업소득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4분위 5분위야 지금도 많이 벌고 있고 사업소득도 많고 또 근로소득도 있지만 1분위 2분위 3분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그 충격의 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표로 보는 것을 보면요. 자영업자 부채를 보면 이게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작년 12월까지 보면 가계부채가 1726조였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은요. 와 이거 잘못하면 진짜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777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작년 3분기 기준이에요. 4분기도 아니에요. 3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부채가 777조 4천억 원입니다. 물론 자영업자 부채는요.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가지고 있고요. 사업자 부채도 갖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있으니까요. 이거 두 개 합쳤을 때 777조 4천억 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만큼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자영업자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소득 계층 구간이 3분위, 2분위, 1분위예요. 물론 4분위, 5분위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3분위, 2분위, 1분위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으면 90%까지도 가잖아요. 생계형 자영업자가. 그러면 그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어떤 소득 계층 분포도를 보면 3분위, 2분위, 1분위가 되거든요. 여기는 금리만 오르면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작살납니다. 작살납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는 0.5%에 머물고 있지만 시중금리는 계속 오른다는 게 결국 이자에 대한 부담이 3분위, 2분위, 1분위에게는 엄청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 부담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문제예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못 이겨낸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간다면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장사가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매출이 좀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코로나19 이전으로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한 50%, 60% 지금 회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50%, 60% 수준이요. 그러면 50%, 60% 수준으로는 지금 이자를 갚지 못합니다. 이자를 갚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이자가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이 많을 텐데 무슨 이자 걱정이냐. 지금 시장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지표를 보면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 대출액 중에 69.7%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변동금리로 받는다는 것은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대출금리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출금리가 시장 평균이 2.83%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2.83%까지. 현재 작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작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2.4%, 42%, 43%거든요. 그러면 벌써 0.5%가량 올라갔습니다. 0.5%가량. 0.5%가량 올라갔을 때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자영업자나 다 어려워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까지가 올라가면 폭탄이 터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작년 8월 정도로부터 보면 그만큼 지금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왜냐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국고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요. 돈을 마구마구 뿌리다 보니까 채권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쉽게 말하면 국가 채권이 넘치는 거예요. 국채가 넘치는 거예요. 공급이 많으면 할인을 더 많이 해줘야 돼서 가격은 떨어지고 반면에 이자는 더 많이 줘야 돼서 이자는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자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나 혹은 세금이 올라가면서 기업의 비용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기업은요. 원자재가 올라서 또 다른 기타 비용이 올라서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 이게 물가가 계속 오른다. 당장 올 2월만 봐도 소비자 물가가 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다.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금융당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통제 방법, 제어 방법은요. 쉽게 말하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물가가 폭등하면 폭등할수록 금융당국에서 결국 한국은행에서 결국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용대출을 줄이려고 한다든가 가계제출을 줄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환으로 우대금리를 다 폐지했어요. 우대금리를. 이게 우대금리를 폐지하니까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 구조가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요. 결국 금리 인상의 충격은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빨리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영업자는 그동안 1년 동안 계속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못 갚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줘서 그나마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데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금리가 올라가는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차상위 계층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서민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나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돈을 덜 빌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내일이면 끝나겠지 하면서 사실 자영업자는 빚으로 계속 버텨왔거든요. 이 빚으로 버텨오다가 이제는 이자율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가계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금리는 올라갈 거예요. 당분간 어떤 시기든 올라갈 겁니다. 정부가 금리를 안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특히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재깁니다. 5조에서 7조까지 상반기에 사재낀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금리가 안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부가 푸는 돈이 더 많아요. 정부가 푸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이 돼야 된다. 예,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물가 폭등까지 생겨서 인플레이션까지 만약에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충격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